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는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다 불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별장 유적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8.92헥타르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작품들이 발견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모자이크 작품 중에는 오늘날의 비키니와 유사한 의상을 입고 운동 경기에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키니 소녀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는 서기 4세기 초의 유적으로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비키니의 원조가 자신들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비키니 수영복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46년 프랑스에서였습니다.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디자이너였던 루이 레아르는 파격적인 스타일의 여성 수영복을 고안해냅니다. 브레이지어 형태의 상의와 팬티 형태의 하의로 구성된 투피스 수영복, 30인치도 채 되지 않는 이 수영복이 핵폭탄급의 충격을 선사할 것임을 루이 레아르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디자이너였던 작 앵이 작다는 의미로 아톰이라는 수영복을 이미 출시한 상태라 레아르의 수영복에는 좀 더 색다른 이름이 필요했죠. 그는 그 즈음 있었던 미군의 공개 핵실험을 떠올렸습니다. 핵실험장의 이름은 비키니 환초였고 그는 새로운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자크 앵이 디자인한 아톰은 기존 수영복보다 노출도는 높았지만 투피스가 아닌 원피스 수영복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반적인 여성 수영복이 거의 원피스였고 노출을 자제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비키니는 그 출시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지금 모델들이 모두 비키니 입기를 거부하는 통에 1946년 파리의 몰리토 수영장에서 역사상 최초의 비키니 모델이 된 사람은 당시 카지노에서 스트립 댄서로 일하던 19살의 미셸린 베르나르딘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투피스 수영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레아르가 디자인한 비키니의 특징은 착용자의 배꼽을 훤히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호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비키니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레아르는 약 5만 통 이상의 팬레터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는 2차 대전 직후 결코 짧지 않은 5년여의 시간 동안 유럽의 해변은 처절한 혈전이 벌어지고 죽음이 난무하던 전쟁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긴 전쟁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비키니는 그 해방감을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의 비키니 논란 중 유명한 사건은 1951년에 제1회 미스 월드 선발대회였습니다. 원래 페스티벌 오브 브리튼이라는 행사에 2대 행사에 불과했고 최초 구상된 대회명도 그냥 비키니 컨테스트였는데요. 대회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는 지적에 미스 월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당시 비키니를 입고 미인 대회에 나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 숫자를 채우느라 기혼자, 미혼자 가리지 않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막상 참가 신청을 했던 사람 중 기혼자 셋은 남편의 결사반대로 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펼쳐진 1회 미스 월드의 영광은 스웨덴의 키키 호칸손에게 돌아갔는데요. 애당초 비키니 콘테스트로 기획된 행사였으니 호칸손도 당연히 비키니를 입고 시상대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타전된 이 모습은 무려 당시 교황 디오 12세의 분노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교황은 비키니를 가리켜 부도덕한 옷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황이 대놓고 저격을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 선뜻 이에 반항할 만한 사람도 없었죠. 애당초 노출 문제로 참가자 섭외에 큰 고충을 겪었고 뜻하지 않은 비난까지 쇄도하자 주최 측은 2회 대회부터는 거꾸로 비키니 착용을 금지시킵니다. 이러면서 키키 호칸소는 비키니를 입고 시상대에 오른 처음이자 마지막 미스 월드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몸매와 얼굴만 보는 게 암소를 고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페미니즘적 비난도 쇄도해 2회 대회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자신의 꿈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추가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스 월드가 1회 대회처럼 비키니 콘테스트로 일관했다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 건전한 생각을 해봅니다. 1953년 비키니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신이 등장합니다. 개고기 논란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비호감, 인종차별주의자로 찍힌 브리짓 바르도. 그녀는 1953년 칸 영화제 기간 동안 해변을 돌며 비키니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마침 그녀가 주연한 영화 제목도 비키니를 입은 소녀였다고 합니다. 백치미와 관능미가 골고루 섞인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를 대번에 사로잡았고 유럽보다 일면 더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비키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계기가 됩니다. 비키니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또 다른 명장면으로 1962년작인 007 살인번호에서 본드걸 우르슐라 안드레스가 등장하는 씬이 꼽힙니다. 이 영화는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 이후 제임스 본드 영화의 전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한 씬으로 우르슐라 안드레스는 8순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역대 최고의 본드걸로 꼽히고 있고 이 장면 역시 60년 역사의 007 시리즈 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짓궂은 사람들은 그녀를 우르슐라 언드레스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흰색 비키니는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007 살인번호에서 우르슐라 안드레스가 입었던 비키니는 2001년 경매에서 6만 1,500달러에 팔렸습니다. 현대 비키니의 아버지 루이 레아르에게 영감을 주었던 미군의 핵실험은 교차로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비키니 환초지대가 비행기나 선박의 항로와 거리도 멀고 날씨가 대체로 맑아 핵폭발의 위력을 관측하는데 최적의 장소라 판단했죠. 미국은 천여 명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해군 선단에 대한 핵 공격의 영향을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노획한 일본군의 선박이 타겟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염소, 돼지, 기니피그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배에 태운 채 실험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라 실험에 참여한 수많은 군인들 역시 피폭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46년부터 58년까지 수소폭탄을 포함한 67회의 핵실험을 비키니 환초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비키니 환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핵의 시대 그리고 냉전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역사적, 자연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로만 비키니가 모자이크된 빌라 로마나 데 가살레와 현대 비키니의 모티브가 된 비키니 환초가 나란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